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3년 되도록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의사들이 파업하면은 다 꼬리 내리고 물러섰는데 윤석열 대통령만큼은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의대 갈등, 의료 개혁을 성공한 대통령. 지금 사실 업적 내놓을 게 없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부분들도 뭐 국민 여론 눈치 안 보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시지만 지금의 어떤 그 응급실 대란의 우려 속에서도 소위 의료 갈등, 의정 갈등 부분에 대해서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치 분야에서 유일하게 내세울 게 이유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내놓으면 나 뭐냐. 특히나 이제 30날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과 회동이 예견돼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 특히나 추석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 대표의 말을 충분히 들어보고 숙고해보겠다라는 정도의 반응 메시지가 나왔어야지 이거 뭐 일부에 뭐 말하자면 뭐 생각할 여지도 없다. 이 얘기는 조금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올해 8천억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버틸 만큼 버텼다.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번아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결과로 의료 현장은 도미노 붕괴입니다. 자,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를 놓고 의정 갈등이 벌어진 게 지금 하루 이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응급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죠.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뭔가 움직임을 최근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뭔가 절충안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거절을 당한 셈이 됐어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잇따랐죠. 자,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서 의대 정원 절충안을 꺼내 들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뽑고 있죠. 내년도 입학생.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미 늦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는 일단 보류해 주세요. 이런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근에 고위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그다음에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는데 이렇게 통해서 대통령실까지 갔죠. 그런데 이게 거절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좀 설명을 해놨는데 역시 화면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설명을 내놨어요. 자,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요거 관련 기관에서 검토해봤는데 정부로서는 좀 어렵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도를 통해서만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고 정부에 전달됐고 대통령실이 거절했다. 근데 이거를 한덕수 총리가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오늘 명확하게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과거에 앞서서 많이 봤던 현상과 겹칩니다. 한동훈 대표가 뭔가 의견을 내고 대통령실이 반응을 보이는데 때로는 반박을 하거나 거절하거나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거. 이번에 역시 절충안을 냈는데 대통령실이 거절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이견을 보인 건데 이번 건 이거는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뭐 기대 난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뭐 국민 여론을 용산에 전달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의대 정원 확대된 필요성,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여권에서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이 안을 지지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특히 최근에 뭐 응급실 뺑뺑이가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울에서도 벌어지고 이제 사망하는 사건까지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뭔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타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비등해졌어요. 이걸 전달을 한 건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건과는 또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안 바꾸느냐 이거 좀 국민들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이것에 대한 분석 중에 가장 좀 신빙성이 높은 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3년 되도록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의사들이 파업하면은 다 꼬리 내리고 물러섰는데 윤석열 대통령만큼은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의대 갈등, 의료 개혁을 예. 성공한 대통령. 지금 사실 업적 내놓을 게 없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부분들도 뭐 국민 여론 눈치 안 보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시지만 예. 지금의 어떤 그 응급실 대란의 이 우려 속에서도 소위 의료 갈등, 의정 갈등 부분에 대해서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치 분야에서 예. 유일하게 내세울 게 이유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내놓으면 나 뭐냐.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고집 또는 업적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고집 꺾기 어려울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뭐 한동훈 대표의 절충 또는 중재 이게 불발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무튼 뭔가 다시 한번 뭐 윤한 갈등이라고까지는 아직은 뭐 정치권 특히 여당에서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지만 뭔가 이견이 나왔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뭔가 안을 제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거절을 한 이런 모양새가 다시 한번 등장을 했거든요. 특히 요 거절하는 과정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말들이 오가거든요. 특히 오늘 한동훈 대표가 뭔가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짧은 설명입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을 뜻을 보면 국민들을 위한 대안을 제가 마련했고요. 전달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답을 좀 주세요.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데 다음 준비된 건 대통령실 관계자의 어떤 반응이에요. 이게 한동훈 대표의 절충안과 관련이 있어 보이죠? 이런 입장이 좀 최근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온다. 이거는 한동훈 대표의 절충안이 전달된 다음에 나온 반응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요게요. 보기에 따라 최수영 시사평론가. 한동훈 대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절충안을 냈는데 지금 그걸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온다. 그냥 여러 가지 제안 많은데 그중에 하나일 뿐이에요라고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정부는 안 변합니다.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칼에 거절한 것 같거든요.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반응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여당의 대표잖아요. 예. 당정이 원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소한 설령 내심 불만이 있거나 조금 왜 우리랑 좀 조율을 더 하지 않고 발표했지라고 한 불만이 있어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원 오브 댐 여럿 중에 하나 우리가 뭐 그렇게 관심 가질 일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냥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도 뭐 워낙 많이 제안 그렇죠. 들어와요.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 정부 정책 입장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요. 이거거든요 지금. 자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지금 세간에서 너무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낙관하고 또 이렇게 너무 무관심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민심의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을 전달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숙고하고 검토하고 더군다나 비대위원까지 만났다고 하니 우리도 한번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겠다. 그리고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날 지도부와 한동훈 대표와 만찬이 지금 예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30일에 잡혀 있어요 있잖아요. 지금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실무자가 가이드라인을 쳐버리면은 이날 나올 얘기가 또 뭐가 있을까요? 과연 그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뭔가 그렇죠. 좀 의견이 일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지를 열어놨어야 되는데 저렇게 닫아버리면은 우리가 출구나 또 퇴로를 열어버리지 않고 닫아버리면 그다음에 협상이 안 되는데 저는 저런 얘기는 어떤 참모가 제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조금 좀 아쉽고 부적절하다. 특히나 이제 30날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과 회동이 예견돼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 특히나 추석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 대표의 말을 충분히 들어보고 숙고해보겠다라는 정도의 반응 메시지가 나왔어야지 이거 뭐 일고에 뭐 말하자면 뭐 생각할 여지도 없다. 이 얘기는 조금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얘기가 어떤 나중에 극적인 타결을 위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자락 깔았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보기에 이건 조금 이 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좀 닫아버리는 그런 역효과를 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봤던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성시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께서 한번 봐주세요. 저거를요. 저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저 익명이니까 조금 편하게 그리고 진짜 편하다는 뜻은 정말 어떤 이 진짜 기류를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관계자가 익명으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여러 가지 걱정의 목소리를 들은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넘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냥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제안들 들어옵니다. 뭐 정부 방침엔 근데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다른 것 같거든요.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여당 대표의 제안을 원오브 댐으로 지금 평가절하한 거거든요. 혹시 약간 불쾌감의 표현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그걸 드러낸 것인데 뭐 대통령실에서 민심을 수렴하는 루트는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식적인 루트, 민심을 수렴하는 루트는 정당과 그리고 입법부, 국회입니다. 국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리고 지금 여야 대표가 양쪽에서 다 역대급으로 압도적인 지지율로 다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도자들이 뭔가 얘기하고 있는 거, 특히나 여당 대표 같은 집권 여당 속에서 뭔가 제안을 했다는 것은 나름 출구 전략을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 정부에서는 의정 갈등, 이 의사수 정원 늘리기 위해서 좀 밀어붙였는데 밀어붙인 다음에 좀 국민들이 걱정하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인 상태에서 솔직히 좀 한 걸음 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이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준 건데 그것을 마치 원 오브 댐 여러 가지 경로 중에 다 들어본 얘기 중에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다 검토해봤는데 사실상 뭐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뭐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앞으로 집권 여당 그 정부가 잘못됐을 때 여당에서 여당 대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당 대표의 위신도 안 살려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금 야당의 입장 계속 야당의 뭔가 목소리도 무시해 왔는데 여당의 목소리마저 무시해 왔다는 전 이건 증명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가? 매우 위험한 타입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이 밀어붙인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려를 크게 가질 수도 있는 것인데 효과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당 대표의 제안까지도 저렇게 평가절하하면서 무시한다? 저는 앞으로 국정 운영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러니까 지금 자꾸 이 금쪽이 같은 대통령을 보수 진영에서 뭔가 보수 진영의 오은영 박사처럼 뭔가 한동훈 대표가 나섰는데 솔루션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해법을 갖고 왔으면 그럼 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관계자 입에서 나온 발언은 전 결국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건 무슨 관계자건 관계자 입에서 나왔다는 거는 대통령이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누군가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의대 증원 문제, 의정 갈등은 총선 막바지 무렵에서도 약간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의 어떤 입장,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약간 문제 제기를 했다. 이게서 살짝 나왔다가 총선에 시간이 흘러 지나가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죠. 이겁니다. 지난 20일 한동훈 대표가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 만났죠. 그리고 며칠 지난 뒤에 뒤늦게 이거 비공개로 만났는데요.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라고 보도가 됩니다. 갑자기. 원래 이게 공개 안 하기로 했던 만남이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가 있었죠. 그때 당정 협의회 끝난 뒤에도 공식적으로는 이전 갈등과 관련해서 논의한 바 없다 이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그게 아니었던 거로 나오죠. 협의회 자체에서는 고위 당정 협의회 자체에서는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서 총리와 장관에게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실까지 전달이 됐고 거절이 됐다. 이 내용이 뒤늦게 또 보도가 됩니다. 뭔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죠, 지금. 자, 이와 관련해서요. 여당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뭔가 얘기와 분석을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네, 이제 그 의대 예. 정원 관련해서 조금 유예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이 그걸 거절했다라는 게 보도가 나왔는데 나왔죠. 이거 누가 봐도 여당에서 흘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민심을 챙기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대통령이 우리 말 안 들어요라고 국민들한테 고자질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 박찬호 교수님, 한동훈 대표가 뭔가 약간 살짝 한동훈 대표 또는 한동훈 대표 측 아니면 좀 더 넓히면
이런 현안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가 약간 여론전을 하는 걸로 보입니까? 뭐 누가 봐도 여론전이죠.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여론전을 어떻게 했냐면은 예. 야당과의 주로 싸움이잖아요. 뭐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 앞에서 뭐 싸우는 걸 마다하지 않았었습니다. 논쟁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당대표를 거치고 또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소위 그 유난 갈등으로 비춰지고 뭔 말 하는 것마다 하는 건건이 다 충돌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대놓고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과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우리가 유난 갈등의 본질이 뭐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차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난 대통령과 달라요라고 하는 거를 행동으로 보여주자니 여건이 풍비박산 나는 상황이니까 그러질 못하니 저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안 들어주네요. 아까 쳐다보면 그걸 고자질이라고 표현했던데요. 그렇죠. 이런 본인이 강조했던 국민 눈높이의 정치인이고 당대표라고 하는 점을 뭔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안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전 국민들이 알게 하려면은 언론에다가 흘려야죠. 지금 그 모습이다. 이승환 전 행정관은 지금 한동훈 대표 쪽이나 국민의힘에서 특히 이권 관심 여론전을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근데 저런 만남 자체는 안 나갈 수 없는 거고 안 나갔다면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죠. 다만 이제 저렇게 된 부분들을 가지고 밝혀진 부분들 또 당이 나름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정부와 대통령실과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태까지 나온 거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만났다 그리고 대통령실로 전달했다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그냥 관계자 발입니다. 관계자 발로 이렇게 전해 들었다 예.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같이 얘기한 것처럼 좀 직접 대화의 필요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보고요. 직접 대화. 그리고 지금 또 기회가 좋습니다.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의 의견 청취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대표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야가 여기서 맞출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지고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정부와 협의하고 대통령실과의 조정을 한다면 저는 모처럼 정치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요, 과정이 어떻거나 저쩌거나 뭔가 해결이 됐으면 좋은 거예요. 그 과정에 뭐 신경전을 벌이든 뭔가 갈등이 있었든 하지만 결론이 나서 뭔가 지금 위기가 해결이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고마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 30일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만찬도 지금 예고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뭔가 한번 기다려보죠.